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면허 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면허 딴 게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겁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내가 한국에도 면허가 없는데 영어로 시험을 어떻게 보고 막 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좋으니까 면허 따야 되는 생각을 내가 차를 사면서 해야지 이러고 안 땄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운전을 하고 차가 있으면은 삶의 질이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땄고 지금 후회도 없어요. 좋은 거는 이게 호환이 돼요. 한국 면허로 그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그때부터 호환이 되거든요.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한국 면허가 없어도 여기서 면허 따면 결국에 한국에서도 면허증으로 사용해서 운전할 수 있다. 일단은 첫 번째 필기 시험을 일단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보게 될 건데요. 시험을 보기 앞서서 온라인으로 먼저 시험 일자를 예약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시드니여가지고 서비스 NSW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공식 웹사이트가 나와요. 드라이빙 테스트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널리지 테스트라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시험 예약을 해요. 어디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 보실지 예약을 하게 되거든요. 꼭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여도 되고 어디든 본인이 편한 곳으로 가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디인지는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는 거기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기출문제 같은 게 나와 있고 운전면허 시험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하죠. PDF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PDF도 한번 또 다운받으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쓱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카트라인이 높아가지고 2개 정도 이상 틀리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가기 직전까지 연습 문제 계속 풀었거든요.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연습 문제 풀면은 실제로 시험 볼 때 나오는 것도 많고 결국에는 하나도 안 틀리고 만점을 받고 통과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거 연습 문제만 푸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널리지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면허증을 발급해줘요. 당장은 못 받지만은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내고 그 현장에서 못생기고 너무 날 것이지만 바로 즉석 사진을 찍고요. 면허증 발급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 이제 포스털 코드 우편을 받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일하는 곳 어디든 지정을 해서 적으시면 면허증을 그쪽으로 발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1, 2주 뒤면은 러너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러너 라이센스는 이제 실물 카드이기 때문에 신분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시 면허라고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임시 면허. 러너가 되면은 이제 연습 운전자라고 해가지고 옆에 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동승하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속도 제한이 한 90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 속에서는 운전을 어디서든 하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러너다라는 거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뒤로 L플레이트라고 하죠. 노란 색깔 아마 보신 적 있을 건데 그 L플레이트를 앞번호판, 뒷번호판에다가 붙이고 다녀야 해요. 이것도 어길 시에는 범법이죠, 범법. 그래서 무조건 그 플레이트를 꼭 달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필기시험의 과정과 연습면허를 받는 과정이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면서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이거든요. 내 나이가 25세 미만이다. 러너를 최소 1년 동안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무조건. 두 번째는 로그북을 줘요. 러너 라이센스를 따면은 로그북이 뭐냐면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모르겠지만 몇 날 며칠에 플라이센스 소지하고 있는 동승자와 동승하에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이 기록지예요. 기록일지. 그 2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숙제 같은 거죠. 그 숙제가 없으면은 통과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25세가 넘는다. 그러면 그 숙제를 안 해가도 돼요. 내가 필기시험 붙어서 러너가 나왔어. 근데 나 이틀 뒤야. 이틀 지났는데 나 당장 준비됐어. 이러면은 언제든 가셔서 드라이빙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자신 있다 이러시면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25살이 넘어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바로 보러 갈 수 있었어요. 제 스스로 운전면허 시험 볼 준비가 됐다라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안전하게 생각이 든 거는 한 6개월 좀 덜 되게 한 4, 5개월 정도 뒤에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빨리 하고 싶다 이러면은 속전속결로 그냥 빨리 연습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연습할 때 꿀팁은 내가 시험을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 있죠? 그 주변을 기점으로 운전 연습을 하시면 돼요. 파킹이라든지 그냥 주행이라든지 표지판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꿀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시험을 보고 싶어질 순간이 오겠죠? 그때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바로 드라이빙 테스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자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필기 시험을 봐요. 똑같이 서비스 센터 가셔서 신청한 다음 보셔야 되거든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보는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본 필기시험은 뭐 1번 이거다, 2번 이거다, 3번 이거다, 뭐 4번 이렇게 한다, 이런 뭔가 사지선다형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하자드 테스트는 직접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가 엄청 오고 흐린 날 내가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나는 우회전을 해야 돼. 여기는 그 방향이 반대니까 우회전이 크게 도는 거거든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요런 데가 되게 많아요. 신호 없이 차가 안 올 때 그냥 알아서 우회전하는 그런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저 멀리 가까이도 아니야. 저 진짜 한 500m 뒤에 차가 오고 있어요. 비가 엄청 오고 흐린 날.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언제 가야 될까요?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꿀팁은 무조건 안전한 거. 무조건 안전한 거 선택하셔야 돼요. 좀 바보 같다 싶을 정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선택을 하시면은 이것도 어려움 없이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드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이제 드라이빙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벌써 세 번째죠. 네, 스텝 3가 드라이빙 테스트예요. 드라이빙 테스트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내가 뭐 어디 뭐 시티에 어디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볼 거다. 근데 시티 절대 추천 안 해요. 한가한 데 가서 보세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으니까. 트래픽이 조금 없는 데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무튼 절대 늦지 마시고요. 늦으면은 진짜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게, 운전면허 시험도 큰데 불안하게 늦게 가지 마시고 적어도 한 10분은 일찍 가셔가지고 조금 숨 돌리고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동일하게 서류를 쓰세요. 그냥 똑같으실 거예요. 그 필기시험 볼 때부터 썼던 그 서류를 쓰실 거고, 그 다음 신분증 똑같이 여권 가져가시면 되시고, 세 번째 데뷔카드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빙 테스트 봅니다. 여기서 네 번째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내가 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해서 혼자 절대 운전해서 가면 안 되고 동일하게 누군가 옆에 태워 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호주 나라나 뭐 어디 보면은 면허 시험 보러 가는데 풀 라이센스 사람 같이 가주실 분 계시나요? 이런 글 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옆에 동승자와 풀 라이센스 동승자가 없으면 결국 면허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범법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를 태워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센터에 가서 나 드라이빙 테스트 보러 왔습니다 하면은 어떤 조끼 입은 누가 봐도 시험관 같으신 분이 와가지고 면허 시험 보게 돼요. 차 어딨어? 이래서 가거든요. 가자마자 안전벨트 무조건 하시고,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기능적인 걸 좀 봐요. 뭐 깜빡이, 시그널 켜봐, 인디케이터 켜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 밟아봐, 이래서 차에 기능적으로 결함이 없는지 봐요. 결함이 있는 차를 가지고 시험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꿀팁은 절대 시험관이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하시면 돼요. 시험관이 자 시동 켜! 이러면 시동 켜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떼!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 이러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그 다음에 출발! 그러면은 기어 바꿀 때도 두두둥 이렇게 바꾸지 말고 하나씩 땅땅땅 드라이브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릴렉스하고 천천히 내가 잘하는 거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면허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뭐 내가 별말 없으면 계속 직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직진하다가 자 여기서 자 저기 앞에 코너에서 왼쪽으로 턴할게, 오른쪽으로 턴할게, 300m 앞에서 뭐 어디 뭐 이런 거를 알려줘요. 미리미리. 당장 막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는 안 하고 자 저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차량 관련한 영어 용어 같은 거 미리 알아놓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라운드바웃이 많아요, 호주에는. 그래서 라운드바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터리거든요. 그 로터리에서는 그 규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거기서 트래픽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트래픽이 없는 게 그 규칙을 진짜 잘 지켜요. 내 앞이죠. 그 라운드바웃이 내 사거리처럼 돼 있잖아요. 내 통로. 그러면은 내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무조건 먼저고, 내 왼쪽에 차는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오른쪽에 차가 없어야 내가 그 라운드바웃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거고, 로터리 안에. 이거 치고 빠지는 것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아무튼 내가 있는 라운드바웃의 출구를 기점으로 exit 1, 2, 3거든요. 내 왼쪽부터 1, 2, 3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할 때도 있어요. 뭐 exit 1으로 가, exit 2로 가, exit 3로 가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 exit 듣고 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라운드바웃에서 turn right 할게, turn left 할게, 이렇게 하면 참 쉽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용어를 알아야 그 지시를 따를 수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되고, 3-point turn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3-point turn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3-point turn 이거 무조건 3번 안에 해야 돼요. 4번, 5번 하면 이제 탈락 사유 되는 거예요. 튜브 있어요. 그 실제로 드라이빙 테스트 하는 거 찍은 그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그거 보면서 영어도 익히면서
시험관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꼭꼭꼭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서 드라이빙 테스트 통과된다. 한 20분 정도? 나는 또 다른 면허를 받게 돼요. 이제 프로비저널 1이라고 빨간 색깔이에요. 이제 빨간색 면허를 받게 되는데 사진을 똑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내요. 시험 볼 때 돈을 내고, 면허 받으면은 면허 신청한다고 또 돈을 내고, 돈을 계속 내야 돼요. 면허증 발급할 때. 프로비저널 받았다? 그러면은 끝. 드라이빙 테스트 이제 통과하면은 끝인데, 내가 왜 아직도 플라이센스가 아니라 P인가요? 여기는 이제 면허 받는 절차가 한국이랑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이 더 안전하고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비저널 1을 받으면은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25세 이상 이하 상관없이 1년 동안 P1이에요. 레드 P 플레이트를 앞뒤로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레드 P 플레이트를 붙여서, 나 아직 완전한 운전자가 아니라 조금 미숙한 운전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혼자 운전할 수 있어요. 빨간 P부터는. 드라이빙 테스트 통과하고 나서는 나 옆에 누구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운전해도 되고, 대신 여기서의 규정은 시속이 90km를 아마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사람들이 내가 빨간 P인 거를 알기 때문에 배려도 많이 해줄 거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이제 지났어요. 빨간 P. 그러면은 메일이 와요. 너 빨간 P 고생했다. 1년 다 됐네. 그린 P 신청해. 그린 P가 이제 프로비저널 2거든요. 프로비저널 2 뭐야 이랬는데, 또 아직도 나 미숙하대. 그래. 플라이센스 나올 때까지 1년 더 제한이 있어요. 속도가 100km. 그린 P 또한 1년 동안 소지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라이센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초록 P 플레이트를 바꾸고 면허가 또 새로 나와요. 이거는 사진을 안 찍어도 그냥 바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사진으로. 또 1년이 지나요? 그러면은 이제 너 고생했다 이러고, 1년 다 됐네? 너 이제 플라이센스 신청해? 이러고 이제 플라이센스 신청하면, 그렇게 한 최소 3년, 최대 4년에 걸쳐서 이제 면허를 받게 되는 거죠.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제 번외로 정말 호주에서 면허를 따면 좋은 점이, 한국에서도 이 면허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산 증인, 운전면허를 바꿔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주 플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드라이빙 테스트를 패스한 사람에 한해서 프로비저널 1이죠. 빨간 P부터 한국의 면허증을 바꿀 때 호환하는 거죠. 이제 한국 플라이센스, 한국 면허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필요한 서류가 내가 그 면허증을 받았다는 그 증거랑 드라이빙 레코드라고 하면 서비스 뉴스에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영사관에 가야 해요. 이게 아주 그냥 복병이었고, 돈이 한 이 서류 때는 7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호주 영사관이 광화문에 있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였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약제를 받아가지고 예약을 당연히 안 하고 갔더니, 예약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안에 건물 안 보더라고요.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한 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예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그 면허증 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류 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랑 가지고 운전면허 센터로 가시면 돼요. 집 근처 운전면허 센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 제가 민원인이죠. 신청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호주에서 뭘 했네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학교 다닐 이력을 저한테 뽑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안내받은 서류는 분명히 영사관에서 그 서류랑 드라이빙 레코드인데, 나보고 내가 학교에 다닌 그 내역, 내가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던 내역을 영수증이든 뭐 학비를 낸 어떤 걸로든 해가지고 저보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한참 메일을 다 뒤지고 진짜 한 30분 정도를 쌓아가지고 뗐어요, 서류를. 근데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리고 이러면 한 1시간이 지났어. 근데 다 들고 갔는데 저보고 아직 플라이센스가 아니라 이 P1은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안 된대요. 취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저 분명히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한 3사람 정도랑 하고, 그 여기 왔을 때도 제가 누차 처음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땐 가능하다고, 갑자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러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더 돌아가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가 진짜 영사관에 7만 원 내고 광화문까지 막 2번을 갔다 오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업무 보시는 공무원분한테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냐, 그럼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계속 그 사람도 이제 짜증이 막 난 거야. 그대로 못 돌아가겠어가지고 똑같이 그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저랑 전화하신 분은 된대요. 근데 그 공무원분한테 둘이 전화를 해봐라, 똑같이 어떻게 두 분 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부처에서 일하시는데, 말이 이 전화하신 분들은 다 된다고 하고, 그 공무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가득 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그 전화로도 자기 주장을 빡빡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면 진짜 안 되나 싶었어요. 저도 막 엄청 짜증나서, 안 된다고, 여기 뭐 어디 공고 보시면 뭐 몇 월 며칠 어디 날라오신 공고 보셨어요? 뭐 공문 보셨어요? 이러면서 그 전화하시는 그 서비스센터 직원분이랑도 막 그렇게 그랬는데, 결론은 안 된대요.
아무튼 그분이 중앙본부에 있는데 그 중앙본부랑 확인을 해보래요. 중앙본부 어떤 분 성함이랑 전화를 줬어요. 대중교통 타고 한 3-40분을 걸려서 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 제가 어디 운전면허 센터 어디 지역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1시간 동안 기다렸고 영상까지 갔다 왔고 돈을 7만을 내고 촬영 레코드도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지금 허무하고 갑자기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그분은 엄청 친절하셨거든요. 들으시더니 저도 이 저를 담당해준 공무원 있죠.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린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게 지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 못 받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달라.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서로 말이 다른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똑같은 부서인데 어떻게 누군 된다고 누군 안 된다고 이런 안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또 언제까지 기다리나 이러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운전면허 받을 수 있대요. 호주면허 P1을 소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면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면허증을 교환해줘요. 취득을 할 수 있어요. 한국 면허로. 근데 그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공무원분 있죠. 그 저한테 짜증을 엄청 낸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뭐라고 하죠? 그 뻔뻔한 사람이 이긴다고 그 사람 뻔뻔함으로 저를 그냥 집까지 보낸 거예요. 네,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중앙본부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직접 연락해보세요 이러면서 참 어이가 없었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센터에 다시 갔어야 됐어요. 면허를 받으려면. 또 갔어요. 40분 걸려서 또 그 운전면허 센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응대를 안 해주시고 다른 분이 결국 응대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을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랑. 근데 그분이 아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게 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정말 사람들한테도 저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러고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했더라면 저 한국에서 운전면허도 못 따고 그냥 그 사람 말이 맞구나 내가 멍청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 이런 일을 또 누군가가 당할까봐 이런 거를 참 전달하면 또 여담으로 넣게 됐는데 P1도 운전면허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꼭꼭꼭 명시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다른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